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유튜브 저널리즘을 맡은 김현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유튜브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유튜브는요, 전 세계 최대 무료 동영상 공유 사이트예요. 요즘에는 유튜브를 가투브라고도 한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하나의 미디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유튜브의 어르신들, 시니어분들도 굉장히 많이 이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다는 통계 자료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유튜브에서 무엇에 관한 관심을 갖고 보시고 또는 여기서 공유하시고 또는 직접 제작해서 올리시고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트로트 열풍이 불었어요. 트로트 열풍. 물론 이거는 TV조선이라는 그 하나의 종편에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그 열풍의 확산을 했던 가장 큰 공로는 아마 유튜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임영웅 씨는 어마어마한 인기를 지금 누리고 있죠. 이 이외에도 트로트가 지금까지는 어쩌면 그 중장년층의 하나의 문화적인 어떤 것에 머물러 있었다면 지금은 남녀노소 세대를 좀 같이 어우를 수 있는 하나의 장르로서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죠. 이것이 바로 유튜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이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소환하는 여러분들, 중장년층 이상의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컨텐츠로 굉장한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버들이 아시나요? 버들이는 어떻게 보면 어린 친구들한테는 BTS가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버들이가 BTS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데 버들이는 그 품바를 자유자재로 하면서 그 애환을 녹여줄 정도로 엄청나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그런 어떤 엔터테이너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약간 기존의 미디어에서 소외받았던 노년층들이 유튜브라는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서 스타를 만들고 그 스타를 향유하고 그 스타를 통해서 소통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단순히 그 시청하고 소비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직접 등장하는 시대가 온 거죠. 지금까지 미디어는 전문가의 영역이었거든요.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의 가장 큰 힘은 누구나 다 스타가 될 수도 있고 누구나 다 전문가 못지않게 자기의 취향을 알릴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이 77세 지병수 할아버님은요, 아시죠? 그 전국 노래자랑에서 손담비라는 가수의 미쳤어라는 노래를 너무 멋지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서 엄청나게 확산이 되면서 지금은 본인이 직접 유튜버가 돼서 직접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엔터테이너 또는 엔터테인먼트 같은 그런 컨텐츠들도 소비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소비하는 건 정치 컨텐츠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떤 컨텐츠를 가장 좋아하시고 구독하고 계신가요? 조사에 의하면 60대 이상 노인층 중에 가장 많이 보는 컨텐츠가 바로 정치 관련 유튜브였다고 그래요. 하루의 일과에서 가장 중요한 TV와 함께 더불어 그냥 의식하지 않아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들이었거든요. 아침 일어나면 TV 틀고 저녁에 식사하시면서 TV 뉴스도 보시고 이렇게 삶을 그냥 비슷비슷하게 우리의 그 일상의 한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유튜브를 더 선호하게 되시고 유튜브를 접속하는 율이 점점 많아졌다는 거죠. 60대 87.7%가 유튜브로 뉴스를 본 적이 있다? 이거 대단히 놀라운 사실인 것 같아요. 도대체 여러분들은 왜 알아서 정리 다 해주는 TV에서 그리고 TV에서 온갖 것들을 알아서 다 세팅해주고 음악도 듣고 예능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뉴스도 볼 수 있고 알아서 다 편집이 된 걸 그냥 앉아서 보기만 하면 되는 그런 미디어에서 왜 유튜브로 이동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많은 컨텐츠 중에서 왜 정치와 관련 뉴스를 가장 선호하시나요? 그건 아마도 기성 언론에 대한 불신이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날 수가 있어요. 비슷한 그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공유하고, 그리고 기성 언론, 기성 미디어가 사실 그렇게 쉽게 친절하지 않았던 면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유튜브는 아주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일상 언어로 그런 것들을 쉽게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쪽으로 조금씩 오지 않았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손에 스마트폰이 다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유튜브는 너무너무 지금 터치 하나만으로 들어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볼 수 있을 만큼 이런 미디어 환경과 기술이 지금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기성의 언론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시니어분들이 헤비 유저라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 유튜브라는 공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기성 언론과 유튜브의 저널리즘의 차이가 도대체 뭘까? 기존의 미디어사에서는 뉴스를 만드는 과정이 나름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를 통과해서 최종적으로 검증이 되면 방송을 통해서 보도가 되죠. 또는 지면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유튜브는 그 단계가 사실 강제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이거든요. 1인 미디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과 검증에 대한 것들을 본인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거 하십시오라고 하는 말도 없고, 그거를 해야만 유튜브에 컨텐츠를 올릴 수 있습니다라고 유튜브사에서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사실이 아닌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반적인 주장이거든요. 그 주장이 그냥 사실인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계속 회자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가 지금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은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의 진원지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됐느냐? 결국 이것은 사실에 대한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필터링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극단적인 사실이 마치 진실이냐, 이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자꾸 확산되고 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극단적인 유튜버들의 구독자 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친구는 송대익이라는 인기 유튜버예요. 이 친구가 피자하고 치킨을 시켰는데 누군가 먹다가 반쯤 먹다 베어문 조각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방송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지점에, 배달한 지점에 전화를 걸어서 이 문제를 제기한 거죠. 왜 이렇게 내가 주문했는데 왜 이런 제품이 왔느냐? 그리고 이거 먹다 남은 이 조각 이거 뭐냐? 이거 환불해달라고 이렇게 문제제라고 방송이 나가고, 이것을 본 대다수의 유튜브 시청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내가 시켜먹은 것도 이런 거 아니야? 왜 이런 거야? 그러면 해당 그 지점과 관련된 회사에 문제제기 막 댓글이 막 올라가고 막 그랬던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이 친구가 조작한 거였어요. 사실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서 이렇게 무리를 일으킬까요? 이건 바로 남들보다 좀 튀고, 그래서 그런 튀는 모습을 선택받고 싶어 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독자가 오고 몰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서 광고라는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유튜브가 공짜일까요? 스마트폰에서 터치하면 유튜브로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볼 수 있죠. 이게 공짜일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그 광고가 싫어.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유료 서비스 가입하시면 되겠죠. 본인이 그만큼의 비용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공짜가 아니고 우리는 광고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계속해서 내가 어떤 한 컨텐츠를 보게 되면 계속 뭔가 추천해 주지 않으시던가요? 이거는 AI라는 인공지능 서비스예요.
AI가 이 이용자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계속 이와 비슷한 컨텐츠를 추천해줘요. 그러다 보면 옆에 비슷한 컨텐츠가 쭉 쌓여 있는 거를 아마 확인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보다 보면 재미있죠. 이거 좋은데? 내가 이거 찾으려고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되겠네. 알아서 다 찾아주고 너무 좋아. 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유튜브 안에 내가 시청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늘어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그러면 이용자가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컨텐츠에는 더 많은 광고를 배치할 수가 있어요. 광고가 노출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수익을 유튜버의 사업자인 그들이 나눠 갖는 그런 수익 구조가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잡아주는 게 목적이고, 그러면 잡아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굉장히 좀 더 자극적인 그런 컨텐츠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재미있어 할 것 같은 컨텐츠를 주는데 점점 극단적인 것으로 가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